왜 감정은 뜻대로 조절하기 어려울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자존감과 감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 대부분은 감정과 연결돼 있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 의외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상담을 할 때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감을 느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반 이상이 감정을 아예 부인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회피하거나 아예 화제를 돌리기도 한다. 처음엔 나도 이런 반응에 적잖이 당황했다. 아니, 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머지않아 그런 반응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감정은 본능이고 말로 표현하는 건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감정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본능의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이성의 영역에 있는 답을 요구하니 당연히 설명을 못할 밖에. 말문이 막힌다는 말처럼 진짜 힘들 때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감정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온 다음에야 그 감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감정은 내 마음의 패션. 감정은 내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패션 감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소재의 옷을 센스 있게 입으면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질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완벽한 패션이란 존재하지 않듯 감정도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자신이 나쁜 원단에 속하는 분노, 슬픔, 자기연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빈티지로 멋있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행복과 기쁨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입었다면 결코 좋은 패션이라 할 수 없다. 어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의 높고 낮음도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크게 갈린다. 감정 조절과 자존감의 관계. 요즘은 남들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다. 그래서인지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고 부추기거나 앞으로는 까칠하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갈수록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반화하는 것 같다. 글쎄, 과연 그럴까?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마음껏 내보이는 게 꼭 건강하거나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감정은 배가 고프거나 졸린 것처럼 본능의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무의식 중에 느낀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고 패스트푸드만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고, 지나치게 많이 자면 몸에 해롭다. 감정 조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적당한 게 좋다. 문제는 적당히 화를 내고 싶은데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아예 표현을 못할 때다. 이러면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자존감의 구성 요소인 자기 조절감이 떨어진다. 감정 폭발 후 우울해지는 이유. 감정이 만들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알면 감정을 조절하는데 작은 단초로 삼을 수 있다. 감정이 격양되면 뇌는 위기를 직감한다. 그러면 공격성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이 샘솟고, 활동성 물질인 도파민은 본능 중추로 모여든다. 동시에 이성의 뇌인 전두엽은 스위치를 내린다. 이때 뇌는 긴급한 상황임을 인식해 이성보다 생존을 우선시하게 되고, 뇌의 가장 깊은 곳인 본능의 뇌, 변연계가 깨어난다. 뇌의 이런 신호는 곧바로 신체에 전달된다. 큰일 났어. 지금 주인이 열받았어. 전투를 준비해. 신호를 받은 신체에서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진다. 이런 신체 변화를 다시 뇌가 감지한다. 뇌는 심장이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는 걸로 봐 위기가 온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몸에 신호를 전달한다. 이렇게 뇌는 몸을 깨우고 몸은 뇌를 다시 깨우는 과정이 반복된다. 여기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몸의 긴장도는 점점 강해지고 최고점에 달하면 펑 하고 터져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화,
분출되는 것이다. 아드레날린이 최고치를 찍고 도파민 활동이 극대화되는 순간이다. 뇌와 몸의 긴장도가 최고점을 찍고 나면 뇌는 급격하게 우울감에 빠져든다. 뇌와 신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휴지기를 갖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신비롭다. 그런 극도의 흥분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뇌는 재빨리 아드레날린 분비를 중단시킨다. 이때 인간은 심한 무기력과 무능감, 자책감을 느낀다. 부모가 아이에게 고함을 지른 후 나쁜 부모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배우자에게 폭언을 한 후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인간은 흥분기 뒤에는 우울기가 나타나도록 진화되었다. 감정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안전장치인 셈이다. 흥분 뒤에 우울이 오는 건 위기를 제어하려는 본능으로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세 가지 부류. 그렇게 인간의 뇌와 신체는 적당한 조절을 통해 생존한다. 하지만 감정 조절이 유난히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 첫째, 행동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뇌가 흥분할 때마다 손과 발, 성대까지 함께 흥분한다. 감정이 흥분하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정 중추가 항진된다. 그러면 신체는 감정 중추에 몰려있는 활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 감정이 격양됐을 때 몸을 움직이면 손해가 활성화되면서 감정 중추는 안정을 되찾는다. 심호흡을 하거나 혼자 주먹을 휘두르거나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면 감정이 풀리는 것이 그 예다. 문제는 이 몸 동작이 과격해질 때다.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동화가 습관이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이다.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을 해마라고 부르는데 과거 기록은 해마의 정보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런데 이 해마가 감정 중추인 편도에가 붙어 있어서 기억과 감정은 늘 함께 간다. 따라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의 감정 또한 아물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극심한 공포와 관련된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불안은 수시로 올라온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같은 이치다. 화가 덜 풀린 사람이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셋째, 감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웬만해서는 화도 내지 않고 미움도 없으며 슬픔도 부정한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거부하는 것이다. 엄마니까 힘들어도 참아야만 한다는 초보엄마. 내가 선택한 길이니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입사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이런 경우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에 죄책감을 갖는다. 감정을 안 느끼려는 행위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 배고프지 말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본능이 있는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억압과 폭발만 반복한다. 연인 때문에 화가 나도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늦었어? 라면서 감정을 억압한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눈물은 흐르고 몸에서는 감정을 느끼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한다. 그러다 감정의 압력이 높아지면 상대에 상관없이 폭발한다. 결국 자기도 다치고 남들도 다치게 만든다. 반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얼마나 느끼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 감정이 지금 눈앞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에게 화가 날 때 그 화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어떤 경험과 오늘의 상황, 자신의 컨디션까지 합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하지 않고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고 난 후에 행동한다. 남들 보기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은 감정도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분명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다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행동을 할 뿐이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심호흡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식으로. 누구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다만 누구는 감정의 식기를 기다리거나 표현하지 않게 조절할 줄 알고, 누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행동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감탄사로 끝나는 감정일기 쓰기.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선 감정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은 눈앞에 펼쳐진 파도와 같다. 파도에 휩쓸릴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한다. 오랫동안 파도에 휩쓸려온 사람이라면 파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두려울 것이다. 따라서 감정의 파도를 타기 위해선 눈을 뜨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때마다 떠올랐던 감정들을 적어보자. 그러면 공통된 감정이 나올 것이다. 만약 3번 이상 반복된 감정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나 생각을 적어보자. 나는 그것을 감정일기라고 부른다. 감정일기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무조건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구나로 끝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로 끝내면 다시 한번 감정을 격화시켜 자기 비난이나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일부러라도 물음표를 지우고 무조건 감탄사로 끝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